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대륙 횡단철도와 열차 페리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강재섭 대표님, 또 김형호 원내대표님, 또 전재희 정책의장님, 또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나라당의 지도부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님과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는 UNDP에서도 참석하셔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것이고 또 일본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문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와 열차 페리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이 열차 페리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중국에서의 그 관심이나 반응이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참 컸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 유라시아 철도와 열차 페리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하나로 만들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그리고 세계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성장 동력은 꺼져가고 각종 규제들 때문에 투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물류 비용이 경쟁국들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인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한가운데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대륙의 이점과 해양의 장점을 한꺼번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남북한의 이 분단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섬과 같은 상황입니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배나 비행기가 아니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의 당장 절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래전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철도로 연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의 철도를 연결해서 열차로 유럽까지 가고 또 바다를 이용해서 열차 페리로 중국과 연결해서 열차로 중국 내륙까지 곳곳에 갈 수가 있고 또 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남미까지도 열차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에 남을 두 가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북한의 철도를 연결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긴장도 완화시키고 또 남북의 경제 통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었고, 지난 9월에는 독일에 가서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 우리가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한번 연결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보자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더욱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열차 페리를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열차 페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철도로 연결하는 그 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열차 페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서해 바다 위에 철도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철도가 아니라 가장 최단 거리를 연결하는 직선 철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다 위에 열차 페리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연결이 되고, 과거에는 한번 수출을 하려면 기차에 물건을 싣고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가서 거기서 배에 또 바꿔 싣고 도착해서는 다시 기차에 바꿔 실어야 되는데,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기차에 한번 싣기만 하면은 더 짐을 내리고 풀고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각국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항구가, 중국의 항구가 우리의 기차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차 페리를 통해서 열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도 운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호판을 탄 자동차가 그대로 중국 곳곳을 다닐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의 자동차가 우리나라를 또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놓는 것이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하나로 만들고 결국 동북아 공동 경제 공동체를 촉발시켜서 역사에 새로운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여러분과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동안 그 열차 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안상수 시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안 시장님과 또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두 분과 또 한나라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꼭 성공시켜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을 만석 위에 올려놓은 건 제가 아니고 우리 박근혜 대표님 같은데 맞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박근혜 대표, 저는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한 10개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건영이라는 배우는 국민 여동생이고
이승엽 선수는 국민 타자인데 우리 박근혜 대표는 국민 누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국민 누나라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박수를 쳐서 국민 언니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 아줌마도 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국민 정치인, 국민 후보로 아주 대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향한 우리 박근혜 전 대표의 비전 구상을 제시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 또 토론을 해주실 여러분,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차 페리, 이것이 결국은 북한으로 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막혀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리가 유럽으로 나가는 큰 길을 지금 뚫는 그런 좋은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물류비도 절감되고 또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박근혜 전 대표께서 어릴 적에 기차로 유럽을 끝까지 여행해 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박근혜 전 대표의 어릴 때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동북아에서 물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에 아마 김문수 지사도 지금 오셨고 또 안상수 시장님도 오셨고 이래서 우리 또 김형호 원내대표님 말씀 잘하시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아줌마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섭 대표께서 워낙 축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하동문입니다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제가 처음 와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열렬한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는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썰렁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그 비상 방송을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핵심은 이 국정의 실패는 내 탓이 아니고 한나라당 때문이고 그 앞에 과거 정권 때문이고 또 현재의 언론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참 한심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비록 남 탓을 돌리기는 했지만은 현재의 정치가 잘못됐다. 현재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덩달아서 한명숙 국무총리께서는 이 대도안할 개헌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개헌 지지를 하는 부대로 사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탑지 않은 발상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정히 중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명숙 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법률적 의무를 어긴다면 이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거 조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남탓만 하고 국민을 이렇게 안중에도 없이 도탕에 빠뜨리고 있을 적에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착실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정책위의 전재희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생들 했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등록금도 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해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군복무 단축, 공무원 연금, 반값 아파트, 또 여의도 연구소가 주축이 된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연이어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박근혜 전 대표께서 하는 이 대륙횡단철도 열차 폐리, 이것도 그런 한나라당이 제기하고자 하는 미래 동력, 나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의 일환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표하면은 한나라당을 바로 세운 거예요. 오늘의 한나라당이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표입니다. 이렇게 열렬히 박수를 치시니까 제가 그만하고 빨리 내려가야겠다. 천막당사 시절에 투혼을 불태웠던 그 모습이 없었으면 오늘 한나라당이 있었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민생 투어를 했던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박근혜도 있는 것이고 한나라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되려고 하면은 치열한 토론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뜨겁게 논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과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열차 폐리 문제, 대륙 횡단 철도 문제, 오늘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서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고대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제 발표자만 해도 4분이에요. 세미나장에 4분의 주제 발표자 있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4분의 주제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5분의 토론자 여러분, 아주 치열하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한나라당의 정책 정당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앞날이 우뚝 서도록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대륙 횡단 철도와 열차 페리 정책 세미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향해서 어려운 줄도 모르고 어렵더라도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고 그런 정책 비전을 갈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른 우리가 원했던 그것을 일단을 내보여주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근혜 우리 전 대표님께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멋진 정책으로 한나라당을 아주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해보자고 하는 의지를 결집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7년은)
우리 모두가 희망을 선택하는 해입니다. 그 희망은 그냥 희망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비전, 그러면서도 미래에 분명 우리나라를 우뚝 세울 수 있는 비전,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국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냄으로써 우리나라를 완전히 한 단계 올려놓고 멀리 나갈 수 있도록 발돋움하는 희망을 선택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 박 대표님 성격이 원래 차분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냥 발표하신 게 아니고 이 발표하기 전에 독일도 가시고 중국도 가시고 전문가도 불러서 물어보시고 많은 검증을 거쳐서 확신이 서서 발표하셨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사를 후려 튼튼하게 하겠다는 관점에서 국내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또 그리고 우리 UNDP의 전문가까지 불러서 외교 문제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런 토론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정책에서 좋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표님 평생의 소망이셨던 이 나라를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세우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린 아이나 노인 그리고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하나의 꿈으로 뭉쳐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꿈을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좋은 토론회가 되실 것입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박 대표님 덕분에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악수 오시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인천시만을 위해서는 물론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가는 그런 큰 목표에서 인천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인천공항이 이미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항만도 과거의 단순한 수입항에서 이제 지난 한 5년째 한 20% 이상의 컨테이너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중국 수출의 60% 이상을 인천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류 도시로 세계적인 물류 도시로 거듭나는데 거기에 활용 점정을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인천 시민과 또 건방지지만 국가 경제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의 경쟁이 레드 오션이라면 이제 물류의 경쟁이 블루 오션이다. 이따 아마 전문가들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물류비가 많이 나가서 지금도 한 3, 4%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자리 숫자 나아가서 한 4, 5%대까지 가면 그야말로 이제 세계에서 물류 강국으로서 또 결국은 국가 경쟁력으로서 이것이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경제가 브릭스 그리고 나프타, EU와 함께 우리 동아시아가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불동량이 세계 한 2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 정도에 한 30%가 넘는다 이런 것들이 되게 경제적인 통계입니다만 그런 불안한 물동량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것으로 쉐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물류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태하고 지금 대련이 3월달에 이미 시범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천에서 연태까지 연결이 된다면 동북아의 핵심 트렁크 라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그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와 계십니다만 우리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이 지역의 많은 물동량을 우리 인천과 서해안에서 감당을 함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모쪼록 오늘 정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인천과 중국과 한국 간의 연천 페리 관해서는 2007년 상반기에 이미 MOU가 체결이 되었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금 소극적이었고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중국에 가신 이후에 중국은 원래도 좀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조금 반응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연태시와는 올 상반기에 MOU를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면 바로 개통이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해놓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표님 장도의 영광이 있길 바라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국회에 오게 돼서 가슴이 좀 떨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정말 국회의원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는데 경기도에 있으니까 장관님들 한번 통화하기도 어렵고 뵙기는 뭐 더더구나 어렵고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대표님 또 아주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가슴이 좀 많이 떨립니다.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중요하냐 이런 스케일이 큰 대륙적인 국가적인 큰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가 아닙니다. 우리 뭐 경기도도 땅은 넓고 사람 많이 삽니다만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면 늘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국가의 미래 그리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님들께서 큰 꿈을 다듬으셔서 힘차게 밀고 나가실 때 이 나라 장래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도지사가 되고부터 절실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한 중국 대사를 하던 리빈 대사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도지사 사무실에 와서 그 하는 말씀이 이 열차 페리를 위해에서부터 평택으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해시의 부시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위해시의 부시장입니까? 산동성의 부성장을 해도 신통찮을 판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를 이렇게 오래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리빈 대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우리 대사인데 어떻게 기껏 그 위해시 부시장입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외교부 본부로 올라갈 거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부시장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위해시는 산동성에 하나의 도시 지나지 않습니다. 산동성 자체가 9,200만의 인구. 그래서 이 거대한 대륙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들의 꿈이 얼마나 크고 이런 것을 저는 리빈 그 부시장, 전임 대사를 만나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하자. 그래서 우리 리빈 대사하고 저하고는 이제 열차 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건격으로 또 이제 해수부로 현재 이야기를 해서 그 우선은 열차 편의가 되려면 평택 항구까지 열차가 와야 안 됩니까? 근데 평택 항구까지 열차가 없습니다. 인천은 이미 열차가 있지만 평택은 열차가 없습니다. 평택 여기 있는데 그것은 경부선이 저 내륙으로 지나가고 거기에서 아주 한국까지 가려면 한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건경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다시 찾아가서 미군 부대까지만이라도 연결해달라. 평성까지. 그 미군 부대까지 연결하는 그 타당성 조사비로 원래 10억을 겨우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부대에서 또 다시 여기까지 가려면 13km 더 가야 됩니다. 아주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이 평택항이 지금 컨테이너 부도로서는 우리가 전국에서도 아주 큰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굵지 부도가 되어 있는데 미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이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도다, 열차 페리다 모든 것이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선 인천부터 하실 거 먼저 하시고 바로 평택역에도 또 철도를 깔아서 열차 페리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은 내년부터 열차 페리 다니도록 해주시고요. 박대표님. 그리고 내후년에는 평택도 좀 다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대사님 계십니다. 자문대, 외교부 출신인데 경기도 자문대사 김영목 대사님 여기 오셨는데 김영목 대사님 단장을 해서 우리 작년 11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우리 조사단이 이 열차 페리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 단장부터 해서 경제투자 담당하는 분들, 해운 항만청에 있는 분들 해서 같이 갔는데 갔다 와보고 보고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제 사진도 찍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그 열차 페리라는 것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대련에서부터 연태까지 이렇게 시범운영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다 받아왔고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 어려울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걸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마침 우리 박근혜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제가 도지사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여기 우리 안상수 시장도 계시지만 도지사 시장 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이거. 중국은 8종 8행이라 해서 대륙 전체를 그냥 철도다, 항구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윗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밑에서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분단되고 갇힌 이 대한민국을 대륙으로 연결하고 미래로 연결하고 바다로 연결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열차 페리, 대륙횡단철도 이것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경기도 같으면 관찰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차관급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가니까 봉급도 줄고 말죠. 도지사가 이게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도 끔뻑 안 하고 하이닉스도 그렇게 하자는데 되지도 않고 지금 어디 간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말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 이 밑바닥의 민초들이 정말 답답하고 꿈을 펼치고 싶어도 꿈을 펼칠 수 없고 현실까지도 좌절되고 있는 이 절망과 또 좌절의 이 대한민국 오늘을 타개해 나가실 대한민국의 희망으로서 우리 박근혜 대표님 힘차게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역에 나가보면 부산에 열차표도 팔고 또 광주에 열차표도 팔고 있습니다. 우리 열차 페리 이 사업이 곧바로 추진이 되고 앞으로 대륙 연결을 원활하게 한다면 아마 서울역에 나가면 앞으로
런던행 열차표도 팔고 또 프랑스 파리행 열차표도 팔고 또 러시아의 모스크바행 열차표도 파는 날이 머지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대륙횡단철도와 열차편의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국한된 우리 철도교통, 우리 한국의 철도가 전 세계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